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카타르와 레바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피라 랭킹 58위 패무패 승승입니다. 월드컵에서야 개최국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을 냈다고 하지만 아시아 레벨에서의 활약상을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월드컵에서 부진했던 알리도 아시안컵에서는 MVP와 득점왕을 모두 차지한 자원이고 수비수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를 상대로 11골을 집어넣는 등 강호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보이는 패턴인 낮은 라인 공략에서의 어려움도 크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레바논 FIFA 랭킹 107위 승패무무패입니다. 레바논의 전술이라면 역시 선수비 후역습 성향입니다. 사우디를 상대로도 1실점으로 나름대로 피해를 잘 틀어막는 면모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골을 확실하게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투기 공격을 이끌어야 하는 상태인데 마투의 나이가 36세로 슬슬 신체적인 부족함을 드러내도 이상하지는 않은 나이입니다. 사실 수비진과 중원에서도 세대 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한 상태입니다. 아시아권 레벨에서는 여전히 탑전력을 가진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바논의 낮은 라인도 공격적인 운영으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은 아프가니스탄, 인도를 상대로도 증명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레바논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이를 내기에는 마툭을 비롯한 주력 자원들의 노쇠화가 아쉽습니다. 카타르가 우세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웨덴과 에스토니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클래식한 4-4-2 포메이션으로 이번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양쪽 측면 윙포워드 포지션에 배치되어 있는 포르스베리하고 클루셉스키를 활용한 측면 돌파 퍼포먼스를 통해 이번 경기 상대인 에스토니아의 파이널 서드를 공략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클레이즈선이 최근 소속팀에서 물오른 득점 감각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클레이즈선에게 득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얼마만큼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역시도 이번 경기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3-4-3 포메이션으로 이번 경기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열세인 경기이기 때문에 중앙 스위퍼 파스코치가 포진해 있는 3백 수비 라인을 최대한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부근까지 내린 상태에서 철저한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일 공산이 커 보입니다. 역습 찬스가 주어질 때마다 발빠른 측면 윙포워드 바슈크가 얼마만큼 효과적인 공격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토니아는 3백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밀집 수비 형태로 스웨덴을 공격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포르스베리하고 클루셉스키라는 훌륭한 측면 윙포워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활용하여 에스토니아의 측면 수비 조직을 공략해 들어가면서 밀집되어 있는 수비 조직을 깨트리는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속팀에서 물오른 득점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클레이즈선의 존재 역시도 스웨덴 대표팀 입장에서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스웨덴의 우세 속에서 언더 가능성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 발바이크와 헤라클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바이크 네덜란드 1부 16위 승무패 패무입니다. 발바이크의 전반기 밸런스는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다득점을 노리고 전진하는 편인데 박스 안에서 공격수들이 힘을 잘 쓰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미드필더인 오우칼라가 5골로 커버하는 모습이었으나 오우칼라는 이번 경기에서 카드 징계로 인해서 빠지게 됩니다. 발바이크가 공격적으로 가는 만큼 수비력은 늘 문제가 있는 편이라서 생각보다는 후반기 시작부터 어려운 경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네덜란드 1부 15위 승패패 패무입니다. 기대 득점은 0대로 홈 원정 모두 나쁜 편이나 공격수들의 득점력과 결정력이 나쁜 축에 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원정에서의 높은 박스 안 슈팅 허용률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박스 타격 능력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헤라클레스도 난전 상황을 염두에 두는 편이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화력전으로 가더라도 헤라클레스의 슈팅 전환율 자체는 높은 편이라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발바이크의 박스 타격 능력을 책임지던 미드필더의 이탈이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헤라클레스가 기대 득점에 비해서는 오히려 득점 수치에서는 발바이크를 앞서는 상황입니다. 물론 원정에서의 박스 수비에서 헤라클레스도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승리까지 챙기기에는 확률이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승부와 오버 2.5 양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호펜하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 독일 1부 2위 패승승승무입니다. 일단 김민재의 공백이 아주 신경 쓰일 것입니다. 다이어를 영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지만
토트넘에서 보여준 폼을 생각한다면 영입에 성공해서 이 경기에서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뎁스 충원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케인이 리그에서만 20개의 골을 넣는 등 활약면에서는 이상이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펜하임 독일 1부 7위 패승패무패입니다. 상위 전력을 상대로 무득점으로 묶이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높은 라인과 이선의 힘을 꽉 주는 식 때문에 생기는 수비적인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3대2로 이긴 슈투트가르트전을 제외하면 6위 이상의 상위 순위를 상대로는 모두 패배를 정립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언을 상대로도 득점력이라는 면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높은 라인과 전방에서의 압박이 풀리는 상황에서는 후방에서 생기는 수적 열세가 상당히 뼈아프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수비 상황에서의 난조는 호펜하임이 이용해볼 수 있는 측면이기는 하지만 바이언의 화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케인의 영입은 적어도 공격에서 성공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높은 라인이라는 호펜하임의 리스크를 상위 전력이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버 3.5와 바이언의 우세를 기대하는 매치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